역사에도 가정법이 있었다면 오늘은 조선의 제5대 임금이셨던 문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그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성하는 임금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성하라고 부릅니다. 성하하지 않고 10년만 더 생존했더라도 조선의 국운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상념에 졌습니다. 문종은 30년 동안 왕세자로서 국가 지도자 수업을 받은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4대 임금인 세종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종이 45살 때부터 심한 고혈압과 당뇨, 이로 인한 합병증인 백내장 등으로 시래까지 잃게 되자 왕세자였지만 왕실의 거의 모든 결재권을 행사한 실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문종은 체구가 장대하고 수염이 풍성하여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인 장비와 흡사했을 정도였다고도 전합니다. 잘생긴 인물과 비상한 두뇌,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과학자이기까지 하셨는데 재위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그의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가신 것이 마냥 아쉽습니다. 이로써 문종의 아들이었던 제6대 임금인 단종은 부왕이 젊은 나이로 성하하신 후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흑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왕을 제치고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다가 즉위 3년 만인 1455년에 이르러 왕을 내쫓고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지요.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제7대 왕인 세조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단종의 폐위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반인륜적 행동을 저지릅니다. 세종 때 한글을 창제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육신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은 유엉부와 생육신, 이맹전, 조여, 원호, 김시섭, 성담수, 남효원들이 단종의 폐위를 극렬히 반대했던 그룹입니다. 당시 세조가 왕위를 빼앗을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종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이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수양대군이 정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단맛을 본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은 자연스럽게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고 수양대군은 어린 왕을 거추장스런 존재로 여기다가 아예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겠다고 결심한 후 어린 조카를 폐위시킨 뒤 고립된 지역인 영월 청령포에 운막을 지어 그곳에 감금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 백성들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데다 몇몇 지사들을 중심으로 단종의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세조는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영월 청령포에서 가까운 관풍헌으로 이송하여 다시 감금하고는 단종에게 금부도사 왕방년으로 하여금 사약을 내려보내 한많은 17의 삶을 마감시킨 것이었습니다. 통상 재임 중 쫓겨난 왕은 조나, 종 등 사후의 시호를 봉하지 않고 연산군이나 강해군처럼 군을 붙입니다. 군은 전임 왕으로서의 애우를 박탈당한 후 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종도 세조의 눈치를 살펴 노상군에 봉해졌으나 200여 년이 지난 후인 조선의 제19대 왕이었던 숙종께서 단종은 억울하게 왕위를 찬탈당한 것이므로 추복이 마땅하다 하여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복위시킴으로써 비록 훗날이었지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였던 문종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7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어 왕으로 즉위하던 1450년까지 약 3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은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세자 신분을 유지했던 준비된 임금이셨습니다. 그는 부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집권 후반기 약 7년 동안 건강 악화로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할 때 부왕을 대신하여 궁정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세종대왕이 성하하신 후 제5대 임금으로 즉위하여 의욕적인 정치를 펼치려 하였지만 즉위 2년 3개월 만에 등에 솟아난 종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38살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운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문종이 성하하신 후 이어 즉위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수양대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린 조카를 폐위시킨 후 자신이 왕으로 즉위한 것이었습니다. 두고 아쉬운 것은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도 단종이 성년이 되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영월 청량포로 유배되었다가 1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상념에 젖어봅니다. 사실 문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종기는 활성산소만 제압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염증성 질병입니다. 만약 그 시절에 한금손이 살았더라면 해죽순으로 문종의 종기를 낫게 할 수 있었을 터였지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궁상맞은 생각들이 한금손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해죽순은 열대의 바닷가 갯벌에서 자생하는 염생식물인데 미네랄과 비타민, 사포닌은 물론 염증을 적극적으로 잡아버리는 폴리페놀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죽순의 폴리페놀 함량은 마늘의 225배에 달합니다. 니파팜은 2010년도에 황금손이 미얀마의 정글에서 찾아내어 오랫동안의 연구와 노력 끝에 여러 형태로 제품화에 성공시킨 후 시장에 출시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해죽순이라는 상표 등록까지 하였고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황금손은 니파팜의 어린 꽃대를 해죽순으로 여러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사료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가지에 이르는 발명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해죽순은 뛰어난 맛과 빠르고 강력한 효능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금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죽순을 이용하여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정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하는 파수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황금손이 연구하고 개발한 소중한 자료들은 자연스럽게 국부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지하 자원만이 자원은 아닙니다. 해죽순 같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물학적 자원들은 지하 자원을 능가하는 훌륭한 재원이 되어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로 등장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해죽순을 드시고 백반증, 피부가 허옇게 변하는 난치병을 낳았다는 분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쇠는 불에 달구어서 쇠망치로 때릴수록 오히려 단단해지듯 황금손이 살아온 어두운 과거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희망과 보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해죽순 사업은 사명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터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흘린 땀이 이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죽순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날을 손꼽습니다. 어느덧 깊어버린 겨울입니다. 황금손은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이끄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겨울날의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